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72시간 안에 수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물량을 출하하지 못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세는 2배로 치솟을 예정이었고 그 순간부터 이 제품은 시장에 내놓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계 각국의 경쟁사들은 이미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만 남기고요. 하지만 단 한 팀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언이 현실로 변해가는 72시간의 모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서버용 칩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 에릭 스톤입니다. 20년 가까이 반도체 설계와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에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생산 라인과 기술 인력을 상대해 왔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술과의 싸움이었지만 올해 여름만큼 숨이 막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단 한 줄의 뉴스였습니다. 미국 정부, 특정 국가 반도체 제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예정. 그날 오전 출근길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평소에 분주하고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개발팀과 조달팀이 마치 폭풍 전야처럼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 역시 자리에 앉자마자 뉴스를 확인했고 기사 제목과 본문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관세 폭탄이라니, 그것도 100%라니. 이런 수치는 무역 분쟁 역사에서도 보기 힘든 강수였습니다. 당장 제 머릿속에 계산기가 켜졌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AI 학습 서버 프로젝트의 부품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관세 대상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품 단가가 2배로 뛰고 생산 일정은 최소 몇 달 이상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뒤 회사 CEO인 제프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그는 제 앞으로 신문 기사를 내밀었습니다. 에릭,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공급망 전부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 납품해야 하는 AI 서버, 그 안에 들어갈 메모리 칩. 대체 누가 우리 요구 사양 맞춰서 제때 공급해 줄 수 있죠? 제프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조달 담당 부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저희 팀은 일본, 대만, 유럽의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과 긴급 컨퍼런스 콜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게 동일했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됩니다. 요구하신 사양은 맞출 수 있지만 생산 라인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한 업체는 아예 대놓고 관세 리스크가 너무 커서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까지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조달팀장 마크가 회의실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에릭, 혹시 한국 기업들은 알아봤나요? 한국이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말하는 겁니까? 네. 이번 관세 명단에서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내 투자 규모와 전략적 파트너십 때문이라네요. 정부에서 예외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2번 뛰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작은 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백악관 무역 발표문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기지와 연구소 운영을 조건으로 해당 기업들은 관세 적용에서 제외된다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국 측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명함을 주고받았던 삼성전자 글로벌 영업팀 담당자의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곧바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귀사의 긴급 제작 요청을 드립니다. 기술 사양과 일정은 첨부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시차를 생각하면 빠르면 24시간 내, 늦으면 이틀쯤 뒤에 회신이 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일을 보낸 지 불과 6시간 만에 답장이 도착한 겁니다. 귀사의 요청 사양과 일정 확인했습니다.
긴급 제작 가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곧 회신 드리겠습니다. 그 속도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들은 긴급 사양 검토만 해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나절도 안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울과 실리콘밸리가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으로 보이는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정하게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뒤편에는 커다란 모니터와 생산 라인 현황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유창한 영어로 팀장은 제 요구사항을 재확인했고 잠시 회의를 중단하더니 자료를 검토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하니 귀사에서도 즉시 계약 진행 의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 일을 이들은 단호하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잠시 모니터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느껴지는 건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관세 면제라 해도 이 일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필요한 특수 소재를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 품질이 AI 서버의 요구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정치적 변수가 중간에 생겨 관세 면제 조건이 뒤집히지는 않을지 수많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의 반응 속도와 목소리에 담긴 확신,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주저하지 않는 태도는 제가 그동안 본 어떤 공급업체와도 달랐습니다. 그날 새벽, 실리콘밸리의 창밖에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따라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가능으로 바뀌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저는 비행기 표를 결제한 직후부터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과 우려가 뒤섞여 소용돌이 쳤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사양을 맞추지 못한다면? 혹시 정치적 변수가 생겨 관세 면제가 뒤집히면?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회사가 감당해야 할 손실이 얼마일지, 제 커리어에 어떤 낙인이 찍힐지. 인천공항에 도착 후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한국 측 연락 담당자인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곧장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는 짧지만 굵었습니다. 에릭 씨, 현재 시제품 공정은 사전 준비 단계까지 완료됐습니다. 오늘 바로 공장에 가시면 제작 착수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틀 전 메일을 보냈는데 벌써 준비가 끝났다고요? 네. 귀사의 기술 사양을 받은 직후부터 부품 라인을 조정했습니다.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공장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 유럽, 일본의 수많은 반도체 생산 라인을 봤지만 여기서는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은 정막에 가까운 정숙함이 유지되고 있었고 수십 미터 길이의 클린룸 복도를 따라 정밀하게 동작하는 자동화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속도와 정밀함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출입 전 저는 전신 방진복을 착용했습니다. 몸에 먼지 한 톨이라도 묻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가린 뒤 에어 샤워실을 거쳐 생산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의 진동 흡수 장치가 부드럽게 흔들림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앞에서 팀장 박선임이 손짓했습니다. 여기가 오늘 작업을 시작할 라인입니다. 먼저 소재 준비 과정을 보시죠. 그가 안내한 곳에는 이미 수십 개의 웨이퍼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 소재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빨리 마련했을까요? 이 소재, 해외에서 수입한 겁니까?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저희가 직접 공정조합을 변경해 제작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방식은 아니지만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다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만들어내고 안 되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정이 시작되자 사람과 기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자동화 장비가 웨이퍼를 집어 올리고 로봇팔이 초미세 레이저 패턴을 새겨 넣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정을 조율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0.001mm 이하였습니다. 저는 박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에 품질까지 보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몇 년 전부터 저희는 이런 긴급 대응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요청이 오면 하루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속도는 단순한 무모함이지만 이들은 준비된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밤을 새워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엔지니어들은 교대가 이루어지면서도 속도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대 인원은 이전 작업자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치의 어긋남 없이 다음 단계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공장에서라면 교대 직후 약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곳에는 그런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현미경 검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옆에 있던 김 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량률 0%입니다. 0%. 그 숫자가 화면에 찍히는 순간 제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불과 48시간 전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살아날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완벽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국 본사와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CEO 제프와 개발팀이 시제품을 확인하더니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에릭, 이게 진짜 0% 불량률 맞습니까? 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속도와 정확성까지 갖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이라는 걸. 시제품이 완성되던 새벽, 저는 잠시 클린룸 유리창 너머로 번져가는 새벽빛을 바라봤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공정과 긴장 속에서 기계와 사람의 호흡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이 성공했다고 해도 본격적인 양산에는 수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불과 몇 시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9시 생산관리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공정관리팀의 표정에는 긴장과 피로가 묻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지연이라는 붉은 문구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엔 현장 책임자인 박 선임, 소재 조달 담당 이 부장, 그리고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막 출력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릭 씨,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선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정에 필수적인 특수 포토레지스트가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공급업체 쪽에서 갑작스럽게 라인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를 형성할 때 필요한 핵심 감광액입니다. 품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공정 전체가 무의미해지고 수억 달러 규모의 칩 생산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물질은 전 세계 몇 안 되는 전문 제조사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었고 대체제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 질문에 이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요.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대로면 전체 일정이 무너질 뿐 아니라 미국 본사와의 계약도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한국팀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박 선임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합성하겠습니다. 순간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심했습니다. 직접 합성이라니. 그것은 교과서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도 실전에서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불순물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시간과 인력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박 선임, 이건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그는 제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해내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엔지니어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해야만 한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합성 작업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특수 화학물질이 실린 은색 용기들이 밀폐 컨테이너에 담겨 실험실로 옮겨졌고, 엔지니어들은 방진복 위에 두꺼운 방호장갑과 보호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작업대 앞에 선 그들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미세한 화학 반응의 온도와 압력을 0.1 단위로 조정했습니다. 마치 외과의사가 심장 수술을 하듯 한 번의 손짓에도 엄청난 집중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반응기 안에서 액체가 서서히 색을 바꾸고 실험실 안공기는 정화 시스템을 통해 즉시 순환되었습니다. 장비의 모니터에는 온도, 압력, 반응 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그 모든 숫자가 안정적인 범위 안에 있을 때마다 저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긴장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합성 샘플은 그날 밤에야 나왔습니다. 박 선임은 직접 샘플을 현미경 분석기에 올리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3분 뒤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순도 99.9999%.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사실상 최고 수준의 순도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결과는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렀습니다. 양산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려면 최소 48시간은 더 걸렸고, 합성한 물질이 실제 공정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테스트 라인 검증이 필수였습니다. 다음 48시간 동안 공장은 말 그대로 전시 상태였습니다. 합성팀과 공정팀, 품질관리팀이 동시에 풀가동했고, 교대 인수인계는 1분 단위로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마저도 현장에서 간단히 때웠습니다. 모두의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웠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샘플의 안정성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김 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합격입니다. 모든 테스트 통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구나.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긴급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에릭, 정치 상황이 불안합니다. 관세 면제가 갑자기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장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모든 게 수포가 될 수 있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며칠. 관세 면제가 유지되는 동안 최대한 많은 물량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팀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2시간 풀 가동 체제로 돌입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장은 다시 살아 움직였습니다. 기계의 소음은 커졌지만 그 안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장비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그 속도와 정확성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됐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라면 이번에도 해낼 거라고요. 72시간 풀가동 체제의 첫 순간, 공장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란스럽거나 혼란스러운 깨어남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발걸음은 급했지만 불안정하지 않았고 기계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돌아갔습니다. 거대한 설비의 금속음과 공정 라인의 규칙적인 바람 소리가 공장 내부를 메우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과 장비는 경계 없는 협력 체계처럼 맞물려 움직였습니다. 저는 메인 관찰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며 매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72시간이 아니라 68시간, 65시간. 벽에 걸린 대형 LED 시계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시간을 깎아내렸습니다. 미국 본사에서는 6시간마다 상황 보고를 요청했고 그때마다 저는 현장의 진행률과 품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첫 보고 때 CEO 제프는 저를 뚫어지게 보며 물었습니다. 에릭, 이 속도와 품질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니터 너머로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팀은 약속을 지킵니다. 공정 속도는 한층 더 빨라졌습니다. 교대 인수인계는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줄었고 각 조는 들어오자마자 즉시 자리에 앉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교대가 끝난 팀원 중 일부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조 작업을 자청해 나섰습니다. 피로가 눈가에 깊게 드리워졌지만 손끝의 정밀함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패키징 라인에서 자동 라벨 부착기가 순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대로라면 수백 개의 완제품에 라벨을 수작업으로 붙여야 했고 그럴 경우 최소 반나절의 지연이 불가피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긴급정비팀 호출, 부품 배송 대기, 재가동 순서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 생산 라인은 멈췄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현장 엔지니어 한 명이 즉시 기계를 정지시키더니 예비 부품 박스를 꺼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미 나사 드라이버를 들고 부품 커버를 열고 있었습니다. 부품 교체 15분 안에 끝냅니다. 그 말 그대로 13분 만에 기계는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서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예비 부품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장비에 맞는 부품을 항상 최소 2세트 이상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우연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24시간이 시작되자 공장 내부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작업 속도가 초반 대비 20% 이상 상승했고 품질 검사 라인에서는 여전히 불량 없음이라는 녹색 문구가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 과장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에릭 씨, 이제 마지막입니다. 곧 끝이 보입니다. 그 말이 주는 울림은 묵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수십 시간 동안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관세 면제 마감 4시간 전 모든 생산 물량이 출하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선임이 최종 체크리스트에 서명하자 거대한 출하 도크의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밖에는 수십 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고 적재함마다 대한민국 제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된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반도체 제품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땀, 시간, 그리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본사에 최종 보고를 하자 제프는 화면 너머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릭, 당신이 말한 그대로군요. 이 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이 팀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 홍보팀은 한국이 미국을 구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업계 전문지는 물론 경제 전문 방송과 기술 포럼까지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망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파트너십이다. 이 속도와 품질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
한국이 없었다면 AI 산업은 최소 반년은 멈췄을 것이다. 와 같은 포럼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미국 본사 로비에는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한 한국 팀과 저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We deliver. We keep our promise. 저는 지금도 그 문장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이번 프로젝트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 팀 전체의 철학을 압축한 한 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약속은 곧 실행이었고, 실행은 반드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점점 멀어질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또 이런 위기가 닥친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곳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봤으니까요. 이 땅에서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으로 바뀌는지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